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를 합격해서 내년에 넘어오시면 내년에 4월에 이제 4월, 올해는 5월 4일 시험인데 내년에는 4월 말에 시험 볼 거예요. 보통 매년. 그래서 2차를 이제 왔어요. 2차로 왔으면 2차 중에 우리가 이제 회계학 2부를 얘기할 건데 이거는 지금 세무회계라고 불러요. 세무회계 과목이고 회계학 1부는 우리가 그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60점, 30, 40점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갈 건데 하여튼 뭐 그거는 재무회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걔네들은 특이하게 네 문제가 나요. 걔네들은 다 네 문제 나서 그 파트를 이제 좀 이제 두 가지 중복해서 이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그 파트를 공부하셨으면 좀 유리하지. 근데 다 공부할 거니까 어차피 이제 거의 뭐 공부를 한 걸 공부하겠지만 근데 세무회계는 틀려요. 세무회계는 다 내 그냥 모든 걸. 파트가 없어. 어디 부분을 이제 낸다는 것보다 전체를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목이 중요한 건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예요. 부가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낼 건데 점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1차에서 얘네가 이제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맞아 이제 나고 얘네를 이제 보통 100점 만점 중에 나머지 여러분들 이제 세법학 1, 2부가 있어도 그래서 이 세법학은 여러분들 지금 배울 건 아니에요. 1부, 2부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 법소부가 법소부로 이거는 이제 요거는 계산이고 요거는 서술형인데 법소부가 한 90점 정도 들어가 있어. 95점. 95점. 그래서 점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195점이에요. 400점 만점 중에.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 근데 이 중에 국기법은 얼마 들어가 있냐? 20점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근데 이건 이때 하셔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기법 때문에 1차 때문에 국기법을 하셔서 법인세 포기하면 법인세 이것도 이제 법인세가 30점인데 그러면 지금 얼마야? 80점 날라가는 거야 그냥. 아니 뭐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 이때는 시간이 많이 없을 거니까 이미 공부한 상태에서 오셔도 될까 말까인데 안 하시면 거의 뭐 힘들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또 유예라는 1년 더 시간을 주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거의 뭐 회사 다니면서 하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오는 게 좋긴 해요 일단.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고.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이제 보시면 지금 1차 때는 이 둘이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쉽고 얘네는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야 그냥.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이거 여기 겪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얘네 셋은 그냥 이거 공부 안 해. 그 사람들은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아는 대로 해서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거 풀고 나머지는 게 한 줄로 미쳐도 80점이야. 70몇 점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이제 한번 쭉 읽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읽어서 오겠죠. 근데 이제 얘네 셋이 난이도가 아주 낮은데 얘네들은 근데 공부하는 양은 이제 완전히 얘가 1이면 얘가 3이면 얘가 9야. 이 정도야. 난이도 그 양이. 그래서 이 난이도가 양으로 이제 난이도가 나눠지는 거야, 결국은. 이제 실제 시험은 비슷한데 시험은 쉬운데 그래서 이게 1이고 9면 9배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면 이제 9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처음에 공부 좀 되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비슷해질 건데 여기서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얘네 둘이 난이도가 거의 상급이야. 상급. 얘네들은. 상급이라는 거는 내용이 어렵다는 것보다 정답률이 아주 떨어진다는 소리야. 쟤는 난이도가 낮다는 건 정답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법인세는 이제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학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가끔 나긴 나는데 이제 거의 나진 않고 여기서도 이제 30점, 20점짜리 나왔는데 전반적인 법인세를 다 내요. 다 내는데 거의 다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얘네는 풀 수는 있지. 근데 정답률이 아주 떨어져. 어떻게 보면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종하는 건 부분 조종은 그렇게 이제 배운 대로 하시면 어렵진 않은데 얘네들은 정답률이 아주 떨어져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 이제 부가세나 소득세 중에서 다 배웠어. 다 배우고 내가 뭐 나는 데까지 다 알려줘. 이거 날 겁니다라고 해서 다 알려줘요. 그럼 그게 나야 그대로. 나고 자기가 봤던 문제 그대로 나. 답이 틀려. 근데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공부는 했는데 계산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가 정확하게 이제 한두 개 이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을 시킨 거죠.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지. 그렇게 안 됐으면 답은 틀릴 수 있죠. 근데 실제 채점이 그 답만 보고 채점을 한다 이거죠. 옛날은 여러분들이 풀고 나면 얘가 여기서 틀렸구나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수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만 틀린 걸로 채점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채점을 못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답을 얼마로 쓰라고 나와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이제 푸세요 이렇게 나오면 풀이 과정에서 마지막 답을 요구하는데 그 답은 다 틀렸겠지.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이 좀 틀렸으면. 근데
중간 과정을 다 봤는데 지금은 중간 과정을 아예 안 봐,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간에 뭐 틀렸는지, 얘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실수를 하나 하는 애랑 실수를 전체 다 해서 온 애랑 답은 똑같아, 영리야, 둘 다. 그래서 이제 세무에게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게 꽈락인데, 꽈락률 자체가 최근까지 80%가 넘었었어. 어떻게 넘었어? 꽈락률이에요, 율. 근데 이제 요즘 좀 내려가서 가장 낮을 때가 60이야, 지금. 60% 꽈락률이. 그러니까 시험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꽈락이야. 점수는 돼도. 그래서 지금 꽈락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점수 채점 방식 때문에 그러긴 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래서 내용 난이도가 어렵고 그렇진 않아요. 나머지 과목이 일부하고 이제 얘네들 꽈락률이 얘도 높고 얘도 높아. 여기 회계학 일부도 높아요. 회계학 일부는 공부를 안 해서 꽈락률이 높은 거고,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세무사 회계학 일부는 가장 쉬운, 회계사 시험하고는 차원이 틀려. 아주 쉽게 돼요. 쉽게 되는데 문제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공부를 준비를 안 한 과목이면 그 파트면 이제 못 푸니까 꽈랑이 나고, 원가도 마찬가지. 실수를 하면 또 꽈랑 나고.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사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이제 세무사 시험만 보러 오시는 분들이 회계사가 좀 합격하기 어렵다 이제 생각해서 같이 이제 둘이 병행해서 보는데 과목이 다 겹쳐요. 겹치니까 와서 보는데 1차는 어떻게 보면 합격해, 쉽게. 그럼 2차에서 이제 걔네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일부 때문에 합격을 보통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일부만 잘하면 합격이 쉬운데 일부에서 막 8, 90점 나오는 거야, 그냥. 일부에서. 회계학 시험에서는 계속 꽈락 났는데 여기선 8, 90점 나왔어. 그럼 나머지들은 뭐만 하면 돼? 명과만 하면 평균이 넘거든, 얘네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아예 공부 자체가 1차부터 아주 달라요. 1차부터 우리 이제 시험이, 회계학 시험이 150점이라고 해서 점수도 높고, 그 다음에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1차 준비 기간이 좀 길어, 걔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사를 지금 1차 준비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면 최소 5년 잡으셔야 돼. 아니, 진짜 내년까지는 이 과정을 이수를 못해. 이게 과정을 다 끝내지를 못해, 그때까지, 내년까지. 그럼 내년에 왔으면 이제 반 정도 끝내고, 그 다음 년도 반 끝냈으면 뭐 끝난 거지? 배운 게 2년에 다 배우고, 주말에 배운다면 치면 2년에 다 배웠죠. 그럼 뭐 하셔야 되지? 객관식도 하고 복습도 해야 되잖아. 1년 더 잡고, 그리고 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 실전으로 가야지. 그리고 실전 한 2번 떨어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 시험 합격하는 거지. 보통 학생들이 그래요, 진짜로. 근데 이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가 커리큘럼 자체를, 그래서 아예 수업을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고. 너 학교 다닐 거야? 그럼 넌 오지 마. 이렇게 월화수목금 오전 오후로 그냥 깔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학교를 포기하고 가야 돼. 포기하고 가서 이제 보통 학원 다니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월화수금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월화수목금을 오전 오후로 가봐요.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 지금 하루만 나와서 하는 복습도 어마어마할 텐데, 오전 오후를 공부를, 학원을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저녁에 복습해야 되잖아. 매일 그걸 반복해야 돼, 3개월 동안. 이걸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실제 시작은 200명이 해도 나중에 졸업하는 애들은 한 10대 명밖에 안 남아. 어떻게 그렇게밖에 구조가 안 되지. 그래서 다 집에 가서 동영상 다시 보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이제 다음 연도에 다시 이제 이번에는 또 좀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서 다시 시작하지. 그걸 한 3, 4번씩 해, 그런 걸. 보통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어렵다는 소리야, 그냥. 그런데 세무사 시험은 1차가 너무 쉬워. 1차가 너무 쉬우니까 일단 얘네들은 그래도 1차 합격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붙어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만 봐도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와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되게 난이도가 뭐 차이가 나서 그런다,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를 하나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들이.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은 1차가 너무 쉬우니까, 합격하기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1차를 너무 소홀히 공부를 한 상태에서 2차로 왔을 때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급상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합격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1년 더 지나면 합격을 다 하는데, 직장인들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쟁률이 높아. 경쟁률이 높아서 이거는 2차는 할 때 공부하는 방식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2차 때 제가 2차 세무학을 하니까 그때 그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해. 우리 학원에서 지금 합격생들 나오는 거 보면 떨어지는 분도 있겠죠. 다 어떻게 뭐 2년 안에 합격하겠어. 모든 사람이 합격하면 뭐 이 학원 난리 났죠. 자리도 없고 뭐. 그런데 이제 자리 많잖아, 어떻게 보면. 아니 이제 지금 무슨 꽉 차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여기 학원 다니면서 주말만 나왔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학원 합격생 엄청 많아요. 그래서 2차까지 합격한다는 거 보면 이거만 나와도 합격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업으로 해서 메이저 학원 가서 만약에 월화수목금 다니는 그 학원 다니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세무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아니, 월화수목금 나가다 보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내가 이거 알지도 못하는 다음 수업을 듣고 있잖아. 앞에 있는 이 내용도 모르는데 지금 복습도 못하고 다음날 갔더니 다른 걸 계속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쌓이기만 하고 저걸 계속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계속하면. 근데 우리 학원은 일주일이라는 텀이 있잖아. 우리 해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그냥 한번 넘어가. 그럼 다음 주에 와서 세법은 2시간, 3시간 정도 하니까 그 3시간만 잘 버티면 2주 정도는 복습할 수 있겠지. 그것도 안 할 거야? 그럼 그 다음 주에 한 9시간 정도 복습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9시간, 10시간씩 뭐 그 일주일에 팍팍 나가는데 어떻게 해. 2주만 만약에 좀만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어렵다는 거죠. 다른 학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비방하는 게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는 아예 불가능이야. 불가능이니까 일단 그거 보시고 하여튼 1차 때 이제 강조하는 지금 특히 이제 이번 과정은 이 2개다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얘네 2개는 많이 해도 아깝진 않아요. 어차피 얘네 2개가 여기랑 연관돼. 여기랑 연관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세무회계를 하는 선생님이니까 보통 초점이 다 어디 있냐면 다 여기에 맞춰 있어. 수업 자체가. 근데 여기에 맞춰 있으면 1차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달라? 어차피 다 계산이 여기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 문제는 여러분들 말 문제를 대비해서 이런 것처럼 공부하시는 분하고 아예 계산으로 접근하시는 분하고 차원이 틀리지. 계산으로 접근하면 이 전체 구조를 다 아신 상태에서 그 계산도 할 수 있고 말 문제도 대비할 수 있는데 말로만 준비하시면 계산 때 와서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물어 이렇게 되면. 그럼 그때는 뭐 당연히 1차 때 공부했으니까 이건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전 이거 안 배웠대 이렇게 항상.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예 접근 자체를 그러니까 실제 세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 그 거래처에서 이제 이번에 부가세가 어제까지잖아요. 어제까지 부가세 신고하는데 부가세에 대한 구조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과세다 아니다. 이거는 이미 세무에서 발행했으니까 과세겠지 뭐. 이미 다 신고할 때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내용만 알면 어떻게 해. 그래서 과세인지 아닌지만 알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이제 과표나 아니면 매입세 공제나 이런 구조도 아셔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니까 아예 전체적인 걸 다 세무회계적인 접근으로 하시면 이 내용 이해가 아주 쉬워요. 쉽고 이제 세법의 특징이 양이 좀 방대하다. 처음에 시작할 때 느낌이 양이 방대한데 근데 방대하다는 양은 어차피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어차피 뭐 전체를 이제 아셔야지만 이게 얼마 안 되는구나 알 텐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대한 양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양인데 실제 시험은 딱 여기서만 나. 여기서만 시험은 여기서만. 여기서 90% 이상을 내. 그럼 요 부분은 10% 때문에 이 부분을 다 공부할 거냐? 그렇진 않아. 여러분들은 실제로 집중을 이 부분에 하시면 돼. 일단 1차 때는 집중하시면 되고 2차도 범위가 거의 이 정도예요. 거의 이 정도야. 2차도. 그러니까 1차 때 나온 범위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셔서 이제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1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50점을 맞으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한번 거쳐오신 분들은 80점 넘어요. 뭐 잘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거쳐오신 분이라는 게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를 2번 떨어지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시 1차를 보시면 1차 시험은 너무 쉬워. 어떻게 보면. 세법 얘기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이제 그때 정도 되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 1차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실제 이만큼만 봐도 합격이 돼요.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만큼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배우는 거다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시험 범위까지는 다 공부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다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이 정도로 1차 때 범위가 거의 2차 때 범위랑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고 계산해서 요건 2차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서 2차 때도 공부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근데 굳이 이건 뭐 이때 나오는 거를 이때 뭐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구분해서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고. 하여튼 뭐 지금부터 해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할 테니까. 하여튼 뭐 쓸데없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책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가제본으로 나와서 이제 개정이 아예 또 우리 세법이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다 되면 우리가 교정에 나올 거랑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돼 있어요. 만약에 페이지로 이렇게. 근데 제가 페이지를 이게 동영상 듣는 분들이 있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잖아. 그 페이지를 언급하면 여러분들은 이 책이 있지만 동영상 듣는 분들은 이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페이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대충 몇 장 뒤 해갖고 이렇게 제목하고 뭘 얘기하면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응? 당분간 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주의하시고 저 사람 페이지 얘기하면 금방인데 왜 자꾸 페이지 얘기 안 하나 생각하겠지만 지금 동영상 듣는 분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제목하고 어디다 펴놓게, 아니 내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딴 페이지 보는 분도 있어.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는데 딱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근데 보이는데 그럼 제가 또 한 번 얘기해 그때는 보게 되면. 그래서 강조를 하겠지만 근데 페이지 얘기는 지금 못하니까 당분간은 이제 바뀔 때까지 못하니까. 근데 책이 뭐 2월 말 정도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이제 부가세는 2월까지는 이제 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뭐 간단한 제가 부가세 개념 정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 제가 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하여튼 뭐 이게 토반이에요. 여러분 토반이 제가 토반 일반을 다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토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지금 못 오셨으니까 나중에 오실 때 만약에 이제 그 반에 여러분 들어가겠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저한테 이제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되시면 꼭 저한테 법인세 한번 들어보셔야 돼. 예? 그래서 제 법인세 들어보시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게. 제가 이제 법인세는 잘하니까. 그럼 소득부과를 못하냐? 다 잘해. 다 잘하는데, 법인세는 그게 압도적인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제 법인세 강의를 1년에 한 50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축약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 50번이라는 게 이제 실무교육하고 이제 뭐 우리 이 교육도 있겠지만,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시킬 건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학원에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면 다른 학원은 법인세 수업 자체가 보통 70시 요즘 뭐 기본 수업은 70시간을 해버려요. 70시간이면 여러분들 우리 수업 언제까지 해야 되고 여름까지야. 지금부터 여름까지 여러분 들어야지 이게 그 법인세가 완강이 되는 거야. 한 번 보는 게 다른 건 하지도 않고. 근데 우린 지금 기본 수업이 40시간에다가 뒤에 뭐 종합반에서 한 60시간 더 들어올 건데, 좀 또 다른 이제 20, 30시간 더 들어갈 건데, 그거 갖고는 법인세밖에 공부 안 돼요. 한 1회독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걸 몇 회독 하기 위해서 저는 법인세 한 30시간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 웬만큼 다 들어가게 해서 반복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 쉽게 할 테니까, 이제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들으시라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 볼 때 법인세는 듣고 시험 보셔야 돼. 내가 법인세 좀 약한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온라인이라도 어떻게 찾아서 듣고 알아서 잘 하셔야 돼. 아니면 저 따라오시던지 이렇게.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